도와주겠다. 질문은 받지 않는다. 나는 명령하고 너는 움직인다. 이것이 계약이다. 도종은 순간 이를 악물었다. 상대를 잘 모르지만 그가 도와준다면 미영이를 죽음으로 몰아간 그들에게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원하는 대로 하겠다. 이 일이 끝나면 너는 죽는다. 그래도? 도종의 대답에 뜬금없는 질문이 도착한다. 이 일이 끝나면 도종이 죽을 거라는 협박의 메시지. 또다시 도종이 이를 악물었다. 어차피 그가 아니었다면 자신은 산에서 차디찬 시체로 발견되었을 것이다. 지금 당장 어느 미래에 자신이 죽을 것을 걱정할 이유는 없다. 한다. 어떻게? 라고 문자를 쓰려다가 도종은 멈췄다. 질문은 금지되었고 자신은 그가 명령하는 대로 움직여야 한다. 그것이 그와 자신의 사이의 법칙이다. 적어도 그의 힘을 얻기 위해선. 도종이 어떻게 답을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있을 때 다시 문자가 왔다. 기다려. 또 다시 며칠이 지나갔다. 도종은 다시 외출을 시도했다. 이번에는 자신을 쫓는 놈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폈다. 그의 품에는 경찰일 때 사용하던 3단봉이 들어있었다. 이번에도 누군가 자신을 급습한다면 확실한 반격을 해줄 생각이었다. 하지만 자신을 쫓는 이들은 없었다. 문자가 다시 날아왔다. 이번 문자엔 하나의 주소와 시간이 적혀 있었다. 그 시간, 그 장소에서 너에게 미션을 준다. 도종은 급히 옷을 챙겨 입었다. 놈이 지정한 곳은 강원도의 한 시골이다. 그곳에 도착하기 위해선 시간이 부족해 보였지만 마치 뭔가에 홀린 듯 도종은 어느새 그의 말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상대방의 존재도 왜 그곳에 가야 하는지도 몰랐지만 도종은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했다. 상대가 보내준 주소에 도착했을 때 도종은 숨을 헐떡였다. 2시간마다 버스가 다니는 곳이라 도종은 5km가 넘는 거리를 뛰어야 했다. 그가 도착한 곳은 평범한 시골집 앞이었다. 집에서 키우는 거대한 개 한 마리가 도종을 보고 사납게 짖었다. 시골에서 흔히 키우는 덩치가 큰 믹스견이다. 누구세요? 낯설은 도종의 존재 때문인지 집주인으로 보이는 노인이 나와 말을 걸었다. 아, 예. 그냥 지나가는 길이었는데 혹시 버스를 타려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도종이 당황하지 않고 대답을 했다. 한참 걸어야 하는데. 죄송한데 물 한 잔 얻어 마실 수 있을까요? 노인은 조금 수상한 듯 바라봤지만 잠깐 기다리라며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때 문자가 왔다. 개를 죽여라. 도종은 놀라 자신도 모르게 사납게 짖어대고 있는 개를 바라봤다. 이거 또 무슨 소리인가? 개를 죽이라고? 하지만 질문을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계약이었다. 노인이 물을 가지고 오자 개는 언제 그랬냐는 듯 주인을 향해 펄쩍 뛰었다. 도종이 물을 마시는 동안 주인은 개의 목을 쓰다듬어 줬다. 도종을 향해 짖을 때와는 너무 다르게 온순한 모습으로 주인 앞에서 재롱을 피운다. 그리고 그런 개를 쓰다듬어 주는 주인의 얼굴에도 환한 웃음이 일었다. 두 사람은 주인과 개가 아니라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보였다. 도종은 버스를 타는 척하며 걸어가다 어둠 속에 몸을 숨겼다. 개를 죽여라. 도대체 무슨 이유로 자신에게 이런 명령을 내린단 말인가? 도종은 어쩌면 그가 자신을 시험하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자신이 시키는 일을 무조건적으로 듣는지 아닌지를 말이다. 어떤 면에서 그가 하는 말은 무조건 듣는 노예나 다름없는 상황이다. 어릴 때 어머니를 따라 교회를 다녔던 도종은 아브라함을 떠올렸다. 그는 신의 명령에 따라 자신의 아들을 죽여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시험대에 올랐고 그 후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을 획득했다. 그쯤 생각이 들자 한편으로는 화가 났다. 자신은 지금 미영이의 복수를 하고자 하는데 뜬금없이 개를 죽이라니.
말도 안 되는 시험이라니. 도종은 어두운 어둠 속에서 나와 달빛에 의지해 시골길을 걷기 시작했다. 어차피 서울로 올라가기엔 너무 늦어버린 시간이다. 일단은 여관이 있는 읍내로 나가 잠을 청하기로 했다. 어떤 식으로든 그에게 연락이 올 것이다. 개를 죽이는 일은 그 다음에 생각하기로 했다. 미영이에 대한 생각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던 도종은 점심때가 되어서야 일어났다. 속이 쓰렸다. 전날 아침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여관의 냉장고에는 누군가 남기고 간 소주가 한 병 있었고 그는 안주도 없이 빈속에 술을 마시고 겨우 잠이 들었다. 손이 떨리는 것이 느껴졌다. 미영이가 죽은 후 거의 식사를 하지 않은 탓이다. 일단 기운을 차려야 했다. 놈은 다시 도종에게 문자를 보내올 것이다. 지난밤 자신은 개를 죽이지 않았고 녀석의 명령을 어겼다. 첫 명령부터 자신은 삐딱선을 타버린 것이다. 하지만 놈은 두 사람을 죽일 정도로 도종에게 집착하고 있다. 쉽게 연락을 끊지는 않을 거라고 도종은 생각했다. 집으로 가는 여비를 빼고 지갑엔 돈이 얼마 없었다. 다행히 장이 서는 날이었고 아주 싼 가격에 파는 팥죽이 보였다. 아주 오랜만에 맛있는 식사를 했다. 미영이가 죽은 후 잃어버렸던 식욕이었다. 어머니가 걱정이 되어 억지로 식사를 했지만 화장실에서 토해내기가 일쑤였다. 놈과 게임을 벌이기 시작하면서부터 도종의 식욕은 돌아오기 시작했다. 어쩌면 미영이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알아낼 수 있는 한가닥 희망이 생겼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미영이가 살아 돌아올 일은 없겠지만 그녀에게 고통을 준 이들에게 몇 배의 고통으로 보답하고 싶었다. 물론 그는 지난밤 놈이 명령한 것을 어겼다. 하지만 그가 다시 연락을 해올 것이라는 알 수 없는 확신이 존재했다. 도종이 팥죽을 밑바닥까지 비우자 할머니는 또 한 그릇을 가득 퍼 앞으로 내밀었다. 많이 시장했나 보네. 저 돈이 없어서. 그냥 먹어. 먹는 걸 보니까 우리 둘째 생각나서 그래. 세상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곳이라고 생각했다. 아주 어린 소녀를 끔찍하게 살해하기도 하고 아무런 대가 없이 팥죽 한 그릇을 내밀기도 하는 곳이다. 미영이가 죽었을 때 도종은 알 수 없는 공포를 경험했다. 이토록 끔찍한 곳에서 살아갈 자신이 없다는 생각도 했다. 허나 지금은 난생 처음 본 할머니의 따뜻한 팥죽에 위로를 얻고 있다. 도종이 새로운 팥죽 한 그릇을 다 비워갈 때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려왔다.